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가? 무의식의 선택 메커니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신비롭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왜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해도 결국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올까? 이 질문은 단순한 연애 해석이 아니라 무의식이 관계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아주 깊고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관계의 감정적 패턴들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1. 우리는 익숙함에 끌린다. 행복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편안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의식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는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이 아는 감정은 때로는 따뜻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방치, 통제, 무시, 짜증, 상처 같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타입은 실은 내가 어린 시절 익숙했던 감정을 재현해주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은 늘 돌봐줘야 할 사람에게 끌리며,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감정적으로 불안한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입니다. 2.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다시 재현하려 한다. 이것이 칼 융이 말한 유명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당신의 운명을 이끌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현재의 관계에서 다시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사람은 사랑 앞에서도 늘 노력해야 하는 상황을 선택합니다. 조용히 참고 버텨야 했던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익숙해집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순간 위험했던 사람은 연애에서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과거의 감정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와 닮은 사람을 선택한다. 바로 이것이 반복의 핵심입니다. 3. 반복되는 패턴은 나쁜 취향이 아니라 미해결의 감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늘 이상한 사람만 만날까? 왜 좋은 사람과는 설레지 않을까? 왜 나쁜 패턴만 계속 고르게 될까? 하지만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감정적 회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끌린다면 과거의 사랑은 희생이어야 한다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에게 자꾸 끌린다면 가까움이 곧 위험이었던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끌린다면 어릴 때 내가 결정권이 없던 상황에 익숙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음 관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무의식이 상대를 고르는 방식. 무의식은 상대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상대의 외모나 직업, 말투 같은 표면적인 요소보다 내 감정과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 익숙하다. 너랑 해본 적 있어. 이 사람과 있으면 어린 시절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 이 패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관계 초반의 직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편안한지, 불안한지, 조바심 나는지, 날카로워지는지, 이 감정들을 통해 무의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몸의 반응은 무의식의 언어다. 이 감정 신호를 의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선택을 멈추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왜 건강한 사람은 처음에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건도 좋고, 안정감도 있고, 인격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설레지 않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설렘이 없으니까 인연이 아니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안이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낮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익숙한 감정적 롤러코스터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도 않고 당신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감정적 드라마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초반엔 너무 조용하고 밋밋하고 이상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놓치고 과거와 닮은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6. 반복되는 관계를 끊으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반복은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마음 단단히 먹자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을 멈추는 첫 번째 단계는 다음입니다. 내가 반복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자각하기. 반복되는 상대가 아니라 반복되는 내 감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늘 상대를 눈치 보며 긴장, 버려질까 두려움, 상대의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흔들림,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 이 감정이 익숙한 감정이라면 무의식은 동일한 구조의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건강한 감정이 지루함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우리 뇌는 불안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매우 강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함, 안정감, 예측 가능함은 처음엔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색합니다. 이 어색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관계로 되돌아갑니다.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이 선택한 관계를 구분하기. 관계의 질을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설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감정이 반복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설렘은 사랑의 신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불안이 다시 살아날 때 느껴지는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7. 결론 무의식의 패턴을 이해하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유형에게 끌리는 이유는 우리가 미련해서도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치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복되는 사랑은 무의식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다. 이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나와 함께 성장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8.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더 깊게 이어서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람, 왜 특정 사람에게만 강하게 끌리는가? 영적 심리적 관점에서 만나는 특별한 인연의 구조.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